브라질에 이제 커피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품질의 한 중간부터 상위는 수출을 다 해요. 그러고 이제 중간부터 반은 자국민에게 소비를 하는 거죠. 제가 그때 2016년에 그 히오데자네이루 올림픽 할 때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 브라질에서 이제 커피 농가들이 몇 년 동안 흉작이 된 거예요. 가뭄 뭐 이런 것 때문에 질 좋은 조품을 파는 것도 참 모자라는데 그래서 커피값이 조금 올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브라질 커피 흉작이면 커피값이 오릅니다. 생두값이 좀 올랐어요. 미치는 거죠. 커피 생산을 저조하고 생두값은 올라가고 먹을 거는 없고 팔고 나면 그럼 수입을 하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수입하느냐 이런 이제 그 커피 그 농가 협회에 허락이 없으면 국가에서 수입을 못해요.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다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그런 의견들을 이제 국가에서는 방관할 수밖에 없었죠. 국가에서는 수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거 다시 고민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농가들도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커피 농가 협회에서 수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수입을 베트남산 그 로부스터 싼 걸 수입해서 자국민들이 소비를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 좋은 거는 다 팔아버리고 나쁜 거 사가지고 먹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커피 생산도 아예 안 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돼요. 브라질은 커피 생산은 1위고 커피 소비가 세계 2위예요. 우리나라는 커피 생산은 세계 꼴찌고 커피 수입은 세계 7위예요. 소비 7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산 주로 베트남산 로부스타 종을 많이 수입해서 먹습니다. 질 나쁜 브라질 국민하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누가 더 불쌍한지 고민됩니다. 불쌍한 거죠. 또 이제 에피소드가 뭐냐 하면 브라질의 상파울에 스타벅스가 한 곳을 봤어요. 있긴 있더라고요. 뭐 몇 군데 더 있다 그러네. 못 가봤어요. 한 군데 가봤는데 어디냐 하면 브라질 상파울에 가면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왜 유명하냐 하면 히틀즈가 그 한번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 건물하고 그 위치가 내가 가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게 이제 그 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거리는 1개월만 되면 자동차 통행이 안 돼요. 한 4, 5km 정도를 그 자동차 통제하고 시민들에게 완전히 오픈해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탄다거나 아니면 길 옆에 인도블록에 뭐 공연을 한다든지 데모도 하고 옷도 팔고 벼룩 시장도 생기고 거기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 바스피라는 그 미술관, 유명한 미술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미술관이냐 하면 커피 부어들이 돈 벌어가지고 피카소 같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거기에 사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오픈했어요. 근데 거기는 입장료를 받아요. 그 건너편에 또 이제 공원이 있어요. 그 부호들이, 커피 부호들이 모여서 그릴 파티하고 놀던 데인데 그냥 시민들한테 공개했어요. 준 거죠. 브라질 부호들은 사회하는 이런 것 문화도 있어요. 공원에 가면 대부분 다 동상이 써져 있고 이 사람이 이 공원을 기증했다 이런 식으로 와요. 그 이제 커피 부호들이죠. 상파울은 커피 부호들로 하고 이제 사탕수수 부호들로 해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커피 부호들 때문에 거기서 모여서 살면서 도시가 크게 형성된 거죠. 마스비우 공원 건너편에 뜨레아논 공원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스타벅스 있어요. 2층에 올라가서 가이드와 같이 가이드는 제 네임커피를 한잔 시키고 아이스 커피죠. 저는 그냥 여전히 에스프레소를 마셔봐야 이 커피의 질을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 거기에 스타벅스 맛하고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 맛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맛없어요. 그때 당시 산파울에 있는 그 스타벅스 커피는 내 기준으로는 정말 맛없어요. 그리고 특히 아이스 커피는 더 맛없어요. 가이드도 맛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2층에 어떤 문화가 있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상파울에서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거기 공간은 젊은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커피보다는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들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거를 눈치채고 가이드하고 빨리 내려갔어요. 그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그 자유로운 시간을 뺏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빨리 내려가면 나이 많은 사람은 밖에 파라솔을 쳐가지고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날씨가 그러면 그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라솔 이렇게 쭉 해서 밖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셔요. 굉장히 부러운 한 장면 중에 하나죠. 유럽 같은 데 가도 카페 앞에 보면 파라솔 놓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커피 사업을 하려고 좀 커피 그 브라질 상파울로 커피 시장 조사를 좀 조금 하면서 그 스타벅스도 갔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백화점 10군데를 돌아보면서 에스프레소 머신이 잘 없어요. 길카페에는. 그래서 그게 있는 유명한 쇼핑센터 가야 된다. 한 8군데에서 10군데 돌아보면서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 마셔봤어요. 맛없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바리스타 표정이 정말 불쌍해요. 왜? 원천적으로 좋은 커피를 공급 못 받다. 그나마 공급받는 커피 중에서도 중간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들, 그걸로 갖고 최대한 맛을 내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런 정도의 커피를 이 정도 맛을 내면 맛은 없지만 훌륭하다. 자신들이 아는 거죠. 근본적으로 나쁜 커피로 맛을, 좋은 커피를 하면 맛있게 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맛없는 커피로 커피를 내리니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들도 부끄러운 거죠. 그런 현실들이. 정말 좋은 커피들은 다 팔아버리고 저거들은 다 싼 걸 먹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외국 사람이 거기 관광 가서 커피 내놔라,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괴로운 표정들인 거죠. 자국민들이 팔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웃기는 거는 뭐냐 하면 브랜드 이름도 웃겨요. 트레이 코라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세계의 심장이에요. 진짜 그 마크가 빨간 심장 3개가 되어 있어요. 트레이스가 3이라는 뜻이에요. 코라손 심장이에요. 세계 심장. 그 커피 수준이 뭐냐? 최하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맥심이나 뭐 이런 커피. 그리고 더 웃긴 브랜드 또 하나 있어요. 필름. 웃기죠? 필링 아시죠? 영어에 똑같아요. 필러. 느낌이라는 거죠. 무슨 느낌입니까? 맥심이나 있는 커피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보세요. 믹스커피 회사가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맥심, 네스카페 이런 회사. 심지어 스타벅스도 거기에 게임이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브라질도 어마어마합니다. 최저가 커피를 공급하지만 회사 규모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게 백화점에 거기 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마셨는데 맛있겠어요. 적어도 커피 사업은 크게 하는데 고가 에스프레소를 안 하기는 그렇고 하긴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데 노하우도 없고 그런 거는 맛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런데 하는 거죠. 왜? 백화점에 적자 봐도 그냥 광고만 해도 되니까. 마트에 가면 저거 맥심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스턴트 커피 엄청나게 팔려요. 싸니까. 참 재밌는 거죠. 그리고 또 백화점에 가면 에스프레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상파울에 가면 네스프레소라고 합니다. 아시죠? 우리 순좀 많이 하죠. 편의점, 우리나라에 그 자동 머신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는 시장을 장악했지만 네스프레소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주고 2.5 헤아이스 저렴합니다. 지금은 1, 2아이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150원 정도인데 그때는 내가 갔을 때 300원 했어요. 그래도 2.5 헤아이스면 750원 한 잔에 에스프레소. 수준 거기 백화점에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 뭐 그런 커피보다 더 좋아요. 질이. 왜? 가다른 고급 커피 수입해서 생산해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었잖아요. 원료 자체가 월등하게 좋은 거잖아요. 인스턴트 커피라고 무시할 게 안 돼요. 맛이 너무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하는 카페 커피는 그 맛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세상이죠. 근데 그 네스프레소가
그런 시장을 우리나라의 편의점에 있는 그 자동 무신기 있잖아요. 볶은 콩을 올려놓으면 1,000원이나 1,500원 주면 누르면 그냥 나오는 그런 것처럼 다 시장을 장악했어요.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이 참 재미있었던 현상들이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네스프레소가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 자동 무신기에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동남전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기계를 친구 집 그 안경점 하는 친구에게 권해가지고 이거 이제 또 먹어야 되니까 이거 도입해봐라. 괜찮다 해서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획기적인 거죠. 네스프레소, 네스카페가 그 시장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참 우리나라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 커피 그 거꾸로 그 콩은 질이 네스프레소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도 그걸 마시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런지는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네스프레소가 진 거죠. 어떤 부분에서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국민성에는 그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돌아봅니다. 아, 그러면서 브라질 커피는 정말 질이 안 좋구나. 스타벅스도 맛이 없구나. 국내의 스타벅스 커피하고는 다르구나. 그리고 상파울에서 스타벅스 말고 자체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한 6개, 7개 되는데 최고의 상파울에서 최고의 커피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산토그롬입니다. 브랜드. 그 국내 사람들도 거기 가면 커피 좀 관심 있는 사람 가면 거기에서 제일 큰 제가 가본 매장을 관광 코스로 간대요. 당연히 저는 몇 번 갔었죠. 멋집니다. 그런데 생수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커피값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재밌죠? 커피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마셔봤는데 당연히 맛은 없지만 기술이 그렇게 안 좋은 커피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보면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산토 우랑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이름은 산토는 산토 지역에서 커피가 나요. 상파울에서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커피 농장을 직접 경영한다는 거죠. 저가. 그리고 저가 이런 식으로 커피 브랜드를 만들어서 생두라든지 볶은 거라든지 이런 걸 팔아요. 판매합니다. 그럼 거기 설명을 써놔요. 그리고 책자에도 있어요. 영어로, 그리고 포르투갈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커피를 생산하고 이러한 블렌딩이 있고 이런 브랜드가 있고 이런 맛이 있다. 그럼 우리 특징은 이거고 뭐 좀 부러워요. 다 꽝인데 멋집니다. 상술은 결국 맛은 꽝이에요. 그런데 어쩝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브라질에서 그나마 자기 농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좋은 거를 어떻게든 그 카페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좋은 걸 다 팔아야 수출하고 해야 되지만 자기가 직접 농장을 하는데 자기 농장을 하면서 직영으로 하는 카페까지 관섭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더 뛰어난 겁니다. 스타벅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재료를 공급받을 수가 있죠. 자기 건데. 참 재밌는 현상이죠. 거기서 이제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 커피에 대한 자존심 대단합니다. 그냥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참아줘야 됩니다. 기술은 있는데 재료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100% 활용을 못하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을 그냥 로스팅해서 그냥 로스팅 아니지만 볶아서 그냥 합니다. 뭐 카페에 그냥 볶는 기계도 있어요. 그냥 저거 볶아서 그냥 파는 거죠. 국내도 그런 거 있지만 역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길카페. 길카페에 가면 그 마셔보면 맛이 특시 맛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특시 맛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가의 커피를 솥에다가 끓이면서 설탕을 좀 집어넣는 거죠. 그게 특시 방식이잖아요. 끓여서 큰 글럼방에다가 우리나라 편의점 가면 왜 그 컵라면 온수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자동 온수기 통에다가 이제 글럼방에다가 걸러서 거기다 하루에 8그릇 따라 놔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빼게이노가 웅해야 있어. 빼게이노가 작은 거예요. 작은 컵으로 1원. 그란데 감좀 큰 컵으로 더 있어야 있어. 2원. 빵 몇 개랑 같이 먹는 거죠. 그게 브라질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시는 커피입니다. 길카페.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수년 동안 그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적응이 돼 있어요. 어떤 적응? 오늘 팔다가 남은 커피가 조금 남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물론 버리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커피를 걸러서 판매하는 양심적인 사업가도 있겠지만 그냥 섞어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걸 나는 모르고 마시면 버리면 백방 그냥 배탈 나는 거죠. 그걸 나중에 알았죠. 그 진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커피를 저녁에 퇴근하기 전까지 다 팔고 떨어진 매장은 그 다음날 또 신선한 커피를 내려서 판다는 거죠. 근데 그 매장에 문을 닫을 때까지도 그 커피가 남아있다면 그거는 그 다음날 그 남은 커피하고 새로 만든 커피하고 같이 합쳐져서 판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거는 적응이 안 된 나는 그냥 바로 배탈이 나는 거죠. 배가 막 쓰리고 아픈 거죠. 커피가 산화가 빨리 잘 일어나잖아요. 근데 현지인들은 그런 현상들이 잘 안 나나 봐요. 적응이 됐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나는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브라질에서 커피를 저에게 이제 좀 깊게 폭넓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상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알았던 거죠. 자,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에 또 그런 에피소드들은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부분에 좀 브라질에서 생겼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너무 한 타임에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찾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을 보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커피에 대해서 좀 많이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아져서 그런 진실들에 많이 근접해서 알고 커피를 드셨으면 하는 건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궁금한 점 있으면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0%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들, 그러니까 최고급 브랜드를 뭐 몇만 원 하는 브랜드 외에는 그거 다 스타스로 들어가고 뭐 N으로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고 이런 하고 뭐 투로 들어가고 이런 대형 브랜드지만 대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전부 대부분 다 그죠? 뭐 스로 들어가는 회사도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이 한국 지사죠, 그죠? 그래 이제 그런 중가 그리고 D로 들어가는 건 저가죠, 그죠? D, 빅 뭐 이런 건 저가 브랜드죠. 그런 이제 뭐 이런 들어가는 이런 거는 저가예요. 중가도 좀 더 분발해야 되고 저가 브랜드는 이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가격보다 뭐 1,000원이라든지 500원 더 주더라도 더 품질 좋은 아라비카 품종, 몸에도 좋고 품질도 좋고 이런 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커피를 접하고 드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그 이야기는 마치고 다음으로 또 재미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